네, 광복 80주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 경축식 경축사에서 대일 관계 또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 저녁엔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 알리는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데요. 오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건희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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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80주년 광복절입니다. 참 소중한 날인데 조금 전 경축식도 있었죠. 두 분께서도 기다리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복 80주년의 의미에 맞게 역사를 잘 조명하면서도 현재 우리가 있게 된 그런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우리 온 국민이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이제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저는 우리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한 그런 경축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별하게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참석하셔서 메시지를 내셨는데 작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광복절이라는 뜻에 맞게 광복회장께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신 오늘 그 부분도 굉장히 뜻깊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 예. 지금 80년 광복 이후 80년이지 않습니까? 광복 이전에 80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던 구원말의 역사들. 근데 지금이 80년 지나서 또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미래를 향해서 우리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제가 좋았던 거는 그 포용과 통합 연대 그다음에 그 대화와 양보 타협의 정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빛의 혁명을 또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6월 취임 선서에서도 이런 위대한 빛의 혁명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말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빛의 혁명에 대한 의미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 의식을 잘 반영하는 그런 이제 말씀 아닐까 싶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이라고는 빛광자잖아요. 광복, 빛이 회복됐다는 뜻인데 그 광복 이후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산업재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세계사적 전환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통해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놀라운 그런 이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는 새로운 시대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전환, 발전의 계기 뭐 이런 시점에 서 있다는 역사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정말 우리 온 국민과 함께 이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한번 던져보자 이런 야심찬 포부도 좀 밝히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우리 광복절을 계기로 저는 아까 포용과 상생, 화합의 정치를 하자라는 말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경축식에서 독재 내란에서 지켜낸 빛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말씀해주신 그 상생의 정치를 만들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빛의 혁명을 지켜가야죠. 우리 광복이라는 게 빛을 되찾은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방향은 뭐냐면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중요한 길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그 포용과 연대, 상생 그런 방향이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타협과 대화, 그다음에 야당과의 대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 우리 여당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서 앞으로는 좀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잠시 뒤에 오후에 국민 임명식 등에서도 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 부분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경축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향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단 말이죠. 대일 메시지에 한 평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늘 사실 도전적 과제지요. 이제 지금 60년 된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로 여러 뭐 굴곡진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관세 파도가 일본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도전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그런 점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긴장 예. 뭐 이런 걸 함께 넘어서야 하는 그런 정말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염원이 이제 반영이 된 말씀이라고 보이는데 어려운 과제는 역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일본 지도자들이 좀 더 용기를 내고 과거사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아까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들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제 좀 더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의하고 숙고해야 될 필요가 제기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는 표현도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했습니다.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웃이자 동반자다 이런 거거든요. 이웃이자 동반자. 예. 그래서 미래를 함께해가는 이웃으로 나가야 된다는 개념이었고 그를 위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는 노력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메시지와 기대를 함께 섞어서 메시지가 상당히 균형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청와대 대변인이 예. 얘기한 거에 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계속성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예. 뭐 시에시에 발언 등 이런 거를 해서 사실 미국에서 좀 우려가 많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외교장관이 미국에 가면서도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가고 대통령께서도 미국 방문 전에 일본을 들렸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런 어떤 우려를 불식시킨 효과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한일 관계의 특히 역사 문제도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속 노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패전일에 맞춰서 일본에서는 현직 강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방금 들어온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공물료만 복납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이런 행보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일본도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이시바 예. 총리도 지금 보니까 국내 지지율이 20% 내외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지경인 것 같고 이번 뭐 3번의 연속 선거에서 다 패배를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내 정치용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총리와 주요 정치 지도자라면 이제 아시아와 전 세계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세계의 지도국 반열로 일본이 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도 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8.15를 계기로 해서 또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저는 양국 정치 지도자들의 새로운 결단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어떤 뭐 참배 없는 공물료 봉답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일본 국내 뭐 정치용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는데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까지 그래왔죠. 근데 이제 그 2차 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뭐 저기 복납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본이 언젠가는 저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그 방법은 뭐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예.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한일 간의 교류를 더 강화해서 교류를 강화하자. 그래서 지금 수백만의 일본인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경복궁을 둘러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그 명성황후 시해 현장도 보고 그 역사도 알게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 사람들도 생각을 좀 바꿔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쩌면 뭐 역사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일본 정부 차원의 어떤 노력을 좀 제고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촉구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랄까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일 관계에 예. 어떤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니까 그 두 날개를 갖다가 잘 펴서 우리 한일 관계가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지난 정권 때
우리 반을 채웠다. 뭐 그런 류의 표현들로 저희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어쨌든 또 곧 만날 거잖아요.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이 예.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물의 반컵을 우리가 채웠다, 그러니까 채우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함도 필요하면서 동시에 그걸 채우려면 상대방과의 신뢰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또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한, 그런 어찌 보면은 고차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전과는 좀 다르게 미국의 세계 전략이 달라졌고 중국의 존재감이 달라진 조건 이런 걸 본다면 일본과 한국이 어찌 보면 공통된 그런 이제 기술 협력이라든지 경제 협력의 필요성 이런 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객관적 필요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는 냉정하게 볼 것은 냉정하게 보고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원칙 이런 건 뭐 지키면서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저는 무엇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제 두 번째 만남이거든요. 지도자들 간의 이런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저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뭐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꽤나 많은 양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애를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반적 내용을 보면 서로 체제를 인정하되 평화 통일을 지향하겠다. 또한 적대 상태가 지속되고 이런 부분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체제를 뭐 일제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 이런 부분들 이 역시도 평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김 의원께서 워낙 이런 안보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은 오늘 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김여정 담화가 이제 어젠가 그저께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죠. 네, 김여정이 주장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예? 우리 두 국가 관계 받아들이고 예. 통일부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통일도 포기하고 비핵화도 포기해라. 뭐 이런 걸 주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경축사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될 수 없다. 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남북 간의 관계는 이미 남북 간의 여러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다. 여기 이런 성격 규정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평화라는 것은 비핵화된 한반도를 의미한다. 비핵화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물론 복잡하고 이 평화적인 비핵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 원칙 자체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북한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뭐 김 회장 부부장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먼저 건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제 뭐 말씀의 말미에 보면 적기에 화답할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신뢰를 쌓아서 교류 협력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신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데 행동 대 행동으로 하겠다는 이제 원칙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일관되게 우리는 적대 행위를 할 이유도 없고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말씀 아닐까 싶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제 남북 간의 그런 이제 신뢰 회복을 계기로 해서 북미 간의 회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비핵화 뭐 이런 문제까지를 좀 함께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전략적인 그런 포석을 좀 깔고 있는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8.15 경축사가 단순히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향후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구상, 뉴 이재명 플랜을 발표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오늘도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이런 기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또 낼 거라고 보십니까? 뭐 북한은 당분간은 별로 반응이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도 인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뭔지 분명하게 북한에 신호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 기초화에서 이제 북한하고 교류와 협력 그다음에 이제 평화 화해로 가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그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이제 두 의원이 오시기 전에 외교 전문가들 만나 뵀거든요. 국립외교원장께서 북한 입장에서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게 북한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체제다. 체제 보장을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했다는 점은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볼 거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별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북한 체제에 가장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이 북한은 뭐라고 판단하냐 하면 우리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자유롭고 이런 거를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자기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예 우리가 단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것이 그래요. 별로 유효한 카드는 아닙니다.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일체 뭐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메시지가 북한 측에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북측은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를 사실은 행간해 보면 숨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한 부분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도발할 뜻이 없다.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하고 그리고 행동 대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자.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측에서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언급했다는 거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역대의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원칙들 이걸 계승하겠다는 원칙도 오늘 분명히 밝히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보에 상관없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하신 게 저는 그래서 북한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사를 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두 분과 좀 평을 함께 나눠봤고요. 오후에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국민 임명식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빛의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또 국민 주권자들의 뜻을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헌정 체제를 정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징의 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청되신 분들도 한 만여 명 계시지만 초청되지 않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런 빛의 혁명의 상징적인 공간 아닙니까? 거기서 함께 민주공화국을 함께 즐기고 느끼고 또 기념하고 그래서 함께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날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정치권에서 이 같은 행사를 두고 야당의 표정은 다소 다른 듯합니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시면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을 기하는 어떤 통합과 중도의 어떤 대통령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행동하신 거 보면 강요나 총리나 강요를 임명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입법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약법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고 또 그러더니 최근에 이제 사면 같은 거는 좀 국민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면도 있어서 지금으로선 저희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그런 어떤 걱정이 많다는 거에 어떤 표현으로서 아마 오늘 저녁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이제 그 경축사에서 분명히 포용과 통합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양보와 타협, 대화 뭐 이런 걸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해서 다시 조금
방향을 모두의 대통령으로 다시 잡으셔서 정책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또 여당도 좀 야당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김용배 간사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안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지금이라도 네. 당 지도부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제 함께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오늘 저녁 때 참석을 대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임명식이라는 형식이지만 취임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여야나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불참하겠다라고 밝히신 많은 좀 야당의 지도자분들은 좀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 임명식이지만 취임식에 참석을 좀 하시는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생의 정치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생의 정치라는 부분들 모두의 대통령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두 분이 같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불만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메시지를 통해서도 좀 잘 내서 상생을 좀 해 나가야 할 텐데 오늘 어떤 메시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은 아무래도 국민 주권이 회복된 날이고 국민들께서 주인인 날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열의 정치를 바라시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나 아니면은 정치인이라는 자리는 국민으로부터 제 주권을 위임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국민은 우리 국민이고 어느 국민은 우리 국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주권자의 뜻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화합과 상생, 새로운 정치를 해가자는 저는 결의가 모아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제 현안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죠. 오늘을 계기로 해서 또 새로운 정치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늘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는 뭐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숙고를 해보면 좋겠다. 새로운 결단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 어떤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좀 들어볼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경축사에 대한 메시지가 다시 나오면서 예. 좀 분위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는. 그래서 좀 뭐 다음 주부터 지금 여러 가지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고 돼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재고도 하고 뭔가 이 숙고하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좀 통과되는 지금 방송법도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노란 봉투법이라든가 또 상법 개정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 다 좀 우리 기업들도 살고 우리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되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입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두 분 지금 이 자리처럼 좀 웃으면서 이야기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관세 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안보 현안이 논의될 전망인데 아무래도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죠. 예.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평균 자기 GDP의 2%에 못 미치는 그런 국방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5%로 올리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 우리 한국에게도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가 가장 높은 나라, 그러니까 2.4% 이상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요구는 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여러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략 자산과 관련된 비용 문제 등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좀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판단, 결단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미국의 요구를 저는 이제 우리가 슬기롭게 좀 받아 넘길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제 돈 자체, 비용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전 세계적인 방산 시장이 열리는 문제라든지 한반도의 평화가 어떤 대가를 좀 우리가 그래도 치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좀 대차 대조표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현안들이긴 하지만 저는 밀려오는 파고에 우리가 함께 좀 대비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맥락을 일단 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네, 맥락이 뭐냐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라는 거는 미국 이제 국력이 옛날 같이 두 곳에서 전쟁 한꺼번에 이기고 이럴 정도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2027년 이후에는 하시라도 대만을 침공할 그 군사적 준비를 갖추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서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거를 갖다 가장 주된 위협으로 봐서 국방력을 거기에 이제 집중시키고 다른 지역에서는 동맹국들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미국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에 따르면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큰 책임을 한국이 맡아주면 좋겠고 또 이 대만 사태 관련해서 그런 태세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동맹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더 이제 방어의 주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큰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그 국방비도 늘리고 또한 일단 주한미군의 이제 방위 분담도 늘리고 뭐 이런 걸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요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대만 사태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미국의 어떤 군사 전략이 바뀜에 따라서 한국이 거기에 협조해달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슬기롭게 잘 극복하자는 김영배 의원님 예. 말씀에 저 100% 공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첫째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의 부담도 최소화시켜야죠. 물론 부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한미 동맹 간에 국가 간 동맹 관계를 유지해가는 이게 아주 고차방 정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원하는 그런 거라서 그렇지만 그런 기대를 갖고 이번 정상회담을 저희가 그렇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워싱턴 포스트 등에서 나오는 보도는 GDP 대비 한 3.8% 얘기 나오고 정말 그 청구서를 우리에게 들이밀었을 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참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인데 정상회담의 분위기라든지 그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좀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말을 해야 할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잘 준비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니까 예. 사업가는 이제 수치, 그다음에 이제 짧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얘기 이런 걸 중심으로 저처럼 와서 자꾸 역사 얘기하고 그러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큰 덩어리에 대해서 이제 큰 방향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구체 사항은 이제 실무선으로 남겨서 아주 이게 세밀한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에 합의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야 한다. 그럼 실질적 이런 것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첫 통화했을 예, 때도 예. 굉장히 케미가 좋았지 않습니까? 특히 두 분이 다 정치적으로 보면 테러도 당하고 총탄을 맞을 뻔했던 아주 목숨을 건 그런 이제 선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공감대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 케미는 굉장히 잘 맞을 것으로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제 청구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 협의를 할 거냐잖아요. 결국은 저는 이제 세계적 흐름이니까 받아들일 거는 뭐 통 크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GDP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평택에 우리 돈으로 지어서 이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군사 비용 자체가 우리가 GDP에서 2.4%니까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경제와의 이제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잘 부각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 북한 문제입니다. 러시아나 중동 문제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볼 때 저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결국에는 또 하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점도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두 분과 경축사 그리고 외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두 분이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